어제 새벽 3시 혼자 사시는 83세 할머니가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딸이 전화로 발견했지만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동네를 활보하시던 분이었거든요. 대체 그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30년 동안 노년기 생활 건강과 장수 비밀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수만 명의 노년층 삶을 추적하며 한 가지 충격적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90세가 넘어도 혼자 걷는 분들과 60대인데 지팡이 없으면 불안한 분들 사이에는 단 5가지 차이점만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5가지가 무너지는 속도였습니다. 어떤 분은 3개월 만에 걷기 능력을 잃었고 어떤 분은 80세가 넘어도 손주들과 등산을 다니셨죠. 도대체 무엇이 이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제가 만난 최고령 건강인은 97세였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병뚜껑을 돌리며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단순해 보이는 이 습관이 사실은 심장부터 뇌까지 모든 걸 움직이는 신호였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몸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 연구실로 찾아온 수천 명의 데이터는 정반대를 보여줬어요. 몸 나이는 주민등록 나이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70대인데 90대처럼 느린 분도 계셨고 85세인데 걸음이 60대보다 빠른 분도 계셨죠. 그렇다면 진짜 몸 나이를 결정하는 건 뭘까요? 바로 손과 발, 허리와 마음에서 매일 보내는 5가지 신호였습니다. 이 신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에 따라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몸에 몇 개의 신호가 살아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신호를 다시 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은 앞으로 몇 살까지 스스로 걷고 싶으신가요? 그 목표를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년 전 봄이었습니다.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린 분은 제 삼촌뻘 되는 76세 지인이었어요.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인데 그날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허리는 30도 굽어 있었고 5분만 걸어도 숨이 차서 벤치를 찾으셨죠. 삼촌이 하신 첫마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니냐고, 모두 다 똑같이 늙는 거 아니냐고 물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계셨거든요. 저는 조용히 삼촌의 일상을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시는지, 장 볼 때 어떤 느낌인지, TV 볼 때 자세는 어떤지까지요. 그러다 결정적 순간을 발견했습니다. 삼촌은 병뚜껑을 혼자 못 여셨어요. 매번 며느리를 부르셨다고 하더군요. 걸음걸이도 이상했습니다. 10m를 걷는데 20초가 넘게 걸렸어요. 보통 사람보다 2배 느린 속도였죠. 발톱을 깎으려고 몸을 숙이면 허리가 너무 당겨서 숨을 참아야 했대요. 양치할 때는 휘청거려서 벽을 꼭 잡으셨고요. 그런데 삼촌은 이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렇다고, 친구들도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신호를 놓치고 있다는 거였어요. 삼촌에게 아주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병뚜껑을 돌려보라고요. 양치할 때는 한 발로 5초만 서 있어 보라고 했습니다. TV 광고 시간에는 상체를 10초만 숙여보시라고 부탁드렸죠. 삼촌은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병뚜껑을 혼자 열 수 있게 됐다고, 시장 갔다 와도 숨이 덜 찬다고 신나게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 뒤에는 직접 연구실에 걸어오셨어요. 허리도 훨씬 펴지고 걸음도 빨라져 있었습니다. 6개월 뒤 삼촌은 손주 돌잔치에 지팡이 없이 가셨답니다. 친척들이 깜짝 놀랐대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휠체어 걱정하던 분이었거든요. 삼촌이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였다고요. 이 이야기를 왜 드렸을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삼촌 같은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혹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병뚜껑 여는 게 예전 같지 않고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발톱 깎기가 부담스럽다면 지금이 바로 신호를 확인할 때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삼촌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몸 나이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제 그 5가지 신호가 무엇인지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실 건 여러분의 손 힘입니다. 악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손 힘이 약하다는 건 단순히 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장의 펌프 능력, 폐의 호흡 능력, 온몸 근육의 총량이 모두 손아귀 힘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국내외 노화 연구에서 악력이 약한 분들이 심혈관 질환을 겪을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만난 80세 김철수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병뚜껑 하나 제대로 못 여실 정도로 손 힘이 약했습니다. 악력 측정기로 재보니 15kg밖에 안 나왔어요. 같은 나이 평균이 25kg인 걸 생각하면 심각한 수준이었죠. 걷는 속도도 느렸고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김철수님에게 아주 간단한 3가지 운동을 권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 함께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병뚜껑 돌리기입니다. 주방에 있는 물병이나 양념통 뚜껑을 양손으로 꽉 잡으세요. 오른손은 뚜껑 위에, 왼손은 병 밑을 잡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오른손에 힘을 주고 돌리세요. 처음엔 안 열려도 괜찮습니다. 힘을 주는 그 느낌 자체가 운동이에요. 아침마다 3번씩만 돌려보세요. 두 번째는 장바구니 들기입니다. 빈 장바구니도 좋고 물병 2개 넣은 가방도 좋아요. 양손에 하나씩 들고 팔을 자연스럽게 내려뜨린 상태에서 30초만 서 있는 겁니다. 힘들면 20초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세 번째는 수건 짜기입니다. 마른 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왼손은 왼쪽으로, 오른손은 오른쪽으로 힘껏 비틀어 보세요. 손목과 팔뚝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만 확인하시면 돼요. 10번만 반복하세요. 이 3가지 동작을 아침마다 하시면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3개월 뒤 김철수님은 악력이 21kg까지 올라갔고 무엇보다 숨참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다만 손에 통증이 심하신 분은 무리하게 힘을 주면 안 됩니다. 관절이 아프거나 손가락이 붓는 날엔 가볍게만 하시고 통증이 계속되면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해요. 요즘 병뚜껑 한 번에 열리시나요? 예전보다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손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균형 감각입니다. 한 발로 버티는 힘이 왜 중요할까요? 이건 단순히 다리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균형 중추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하체 큰 근육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한 노화 연구에서는 한 발로 오래 못 버티는 분일수록 향후 몇 년 안에 넘어질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7세 박영숙님은 처음 만났을 때 한 발로 5초도 못 버티셨습니다. 서 있다가 금방 휘청거리고 벽을 찾으셨어요. 계단 내려갈 때도 난간을 꼭 붙잡아야 안심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간단한 연습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는 서서 바지 입기입니다. 아침에 옷 갈아입으실 때 의자에 앉지 마세요. 벽에 한 손을 가볍게 대고 서서 바지를 입는 겁니다. 오른발부터 바지에 넣고 그 다음 왼발을 들어 올릴 때 오른발로만 서 있게 되죠. 이 순간이 운동입니다. 천천히 왼발을 바지에 넣으세요. 3초에서 5초 정도 한 발로 서 있게 됩니다. 익숙해지면 벽에서 손을 살짝 떼보세요. 두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입니다. TV 보시다가 광고 나올 때 해보세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 힘을 전혀 쓰지 말고 다리 힘만으로 천천히 일어서세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빠르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일어서고 천천히 앉을 때 균형 감각이 길러집니다. 10번만 반복하세요. 6개월 뒤 박영숙님은 한 발로 25초를 버티시더라고요. 이제 계단도 훨씬 가볍게 오르내리시고 버스 타고 내릴 때도 전혀 불안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벽을 잡고 하셔야 합니다. 쓰러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요즘 걷다가 휘청거리는 순간이 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균형 훈련을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행 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걸음이 느려지는 건 다리 힘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심장과 폐가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빠르게 걷기 위해서는 산소가 많이 필요한데 심폐 기능이 떨어지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여러 연구에서 걸음이 느려질수록 삶의 질과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합니다. 77세 이경자님은 10m를 걷는데 18초나 걸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걸으면 항상 뒤처졌고 신호등 건널 때마다 불안했대요. 이경자님에게 단계별 걷기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1단계는 일주일 동안 매일 10분 천천히 걷기입니다. 속도는 상관없어요. 집 앞 골목이든 아파트 단지든 10분 동안 계속 걷는 겁니다. 중간에 쉬지 말고 숨이 차도 걸음만 늦춰서 천천히 계속 걸으세요. 2단계는 다음 주부터 보폭을 조금 넓히고 팔을 함께 크게 흔들며 걷기입니다. 발을 내디딜 때 평소보다 5cm만 더 앞으로 뻗으세요. 오른발 나갈 때 왼팔이 앞으로, 왼발 나갈 때 오른팔이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팔을 흔들면 자연스럽게 걸음이 빨라지고 심장 박동도 올라갑니다. 3단계는 목표 시간 정하기입니다. 3주 차부터는 집 앞에서 편의점까지 가는 거리를 정해놓고 시간을 재보세요. 처음엔 3분 걸렸다면 다음 주엔 2분 50초로 줄여보는 겁니다. 10초씩만 단축해도 한 달이면 큰 변화가 옵니다. 이경자님은 이 방법으로 4개월 뒤 10m를 10초에 걸으시더라고요. 이제 친구들보다 앞서 걸을 때도 있고 신호등도 여유 있게 건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갑자기 속도를 올리면 호흡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운 느낌이 들면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해요. 요즘 친구들과 걸을 때 뒤처지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매일 10분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 신호는 유연성입니다. 몸이 뻣뻣하다는 건 단순히 근육만 굳은 게 아니에요. 혈관도 함께 딱딱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의 유연성과 혈관의 탄성이 함께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79세 최만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 손끝이 발끝에서 30cm나 떨어져 있었어요. 발톱 깎을 때마다 허리가 너무 당겨서 숨을 참아야 했고 양말 신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제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앉아서 상체 숙이기입니다. 바닥에 다리를 쭉 펴고 앉으세요. 무릎은 굽히지 말고 최대한 펴야 합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세요. 허리가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면 그 자세로 10초만 유지합니다. 하루 3번만 반복하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다리 벌리고 좌우 숙이기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양옆으로 어깨의 너비보다 2배 정도 벌리세요. 오른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왼쪽으로 상체를 기울이세요. 오른쪽 옆구리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 때까지 기울이고 10초 세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6개월 뒤 최만수님은 발끝을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됐습니다. 30cm 차이를 완전히 극복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발톱 깎을 때 전혀 불편하지 않고 양말도 서서 신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한 날은 억지로 숙이면 안 됩니다. 그럴 땐 5초만 살짝 숙이고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게 낫습니다. 요즘 발톱 깎을 때 숨이 차거나 허리가 당기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매일 조금씩 스트레칭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마음의 나이입니다. 스스로를 몇 살로 느끼느냐가 실제 몸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독일 한 장수 연구소에서 20년간 추적한 결과를 보면 주관적 나이가 젊을수록 실제 수명과 건강 지표가 더 좋았습니다. 자신을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가 그에 맞춰 몸을 조절합니다. 움직임이 줄고 도전이 줄고 결국 근육도 줄어들죠. 반대로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젊다고 느끼면 실제로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적극적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88세 최순덕님은 마음의 나이를 65세로 잡고 계십니다. 매일 거울 보며 나는 아직 젊다고 말씀하시고 악력 훈련부터 균형 운동까지 5가지 습관을 빠짐없이 실천하고 계세요. 몸 나이 측정 결과는 실제로 70대 초반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의 나이를 젊게 만드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볼 때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아직 젊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소리내서 3번 말하세요. 소리 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누가 나이를 물으면 마음의 나이로 대답해 보세요. 88세라도 기분은 65세라고 말하다 보면 스스로도 점점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배운 5가지 습관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하세요. 병뚜껑 돌리기든 한 발로 서기든 10분 걷기든 하나만 해도 됩니다. 행동이 따라와야 마음의 나이가 진짜 젊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지금 몇 살이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주민등록 나이보다 10살 젊게 생각하고 그에 맞춰 행동해 보세요. 이제 이 5가지를 일상에 어떻게 녹일지 더 깊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5가지 신호를 되살리려면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루 루틴에 맞춰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첫 동작이 하루 몸 상태를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는 걸로 시작하시는데요. 이 순간을 놓치면 하루 종일 몸이 제대로 깨어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몸이 깨어날 때 근육과 관절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뇌도 함께 활성화됩니다. 제가 권하는 아침 루틴을 지금부터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불 속에서 손목 발목부터 돌리세요. 오른손 손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왼손도 똑같이 하세요. 발목도 똑같은 방법으로 돌리세요. 이렇게 하면 말초혈관에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침대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세요. 물병이나 양념통 뚜껑을 양손으로 잡고 천천히 힘주어 돌리세요. 오른손은 뚜껑 위에 올리고 왼손은 병 밑을 감싸 잡습니다.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오른손에 힘을 주고 비틀어 보세요. 3번만 반복하세요. 실제로 뚜껑이 안 열려도 됩니다. 힘을 주는 그 동작 자체가 운동이에요. 세 번째, 식탁 의자에 앉아서 상체를 10초만 숙여보세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쭉 펴세요. 무릎 위에 양손을 올리고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허리가 당겨도 괜찮아요. 그 상태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0까지 천천히 세세요. 13면 딱 10초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세요. 네 번째, 집 밖으로 나가서 10분만 걸으세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아파트 단지든 골목이든 천천히 걸으세요. 걸으면서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시고요. 10분 걷고 집에 돌아오시면 아침 루틴 끝입니다. 이 4가지를 한 세트로 매일 하시면 오전 내내 몸이 가볍습니다. 기지개만 켜고 끝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지개는 근육을 늘리는 역할은 하지만 근력 자극은 거의 없습니다. 병뚜껑 돌리기 같은 저항 운동이 있어야 근육이 진짜 깨어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식사 전후에도 작은 변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밥 먹고 나서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눕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소화도 느려집니다. 식사 후 딱 3분만 움직여도 혈당 조절과 혈액순환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식사 후 루틴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식탁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서세요. 손으로 식탁을 짚지 마시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완전히 일어섰다가 다시 천천히 앉으세요. 무릎이 90도로 굽혀질 때까지 천천히 내려가세요. 이걸 5번만 반복하세요. 일어서면서 하나, 앉으면서 둘, 이렇게 세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설거지하러 가실 때 발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로 걸어보세요. 식탁에서 싱크대까지 까치발로 걸으세요. 종아리 뒤쪽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 동안에도 가끔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해보세요. 10번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장을 보고 오셨으면 장바구니를 한 손에 하나씩 들고 현관에서 부엌까지 천천히 걸으세요. 팔을 자연스럽게 내려뜨린 상태로 걸으시면 어깨와 팔뚝에 자극이 갑니다. 무거우면 중간에 잠깐 내려놨다가 다시 들고 가셔도 돼요.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은 의자에서 완전히 앉지 말고 반만 앉았다가 일어서는 방식으로 하세요. 무릎을 90도까지 굽히지 말고 45도만 굽혀도 효과가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신호등을 활용한 걷기 훈련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제자리에서 발을 번갈아 들어보세요. 오른발 들었다 내리고 왼발 들었다 내리고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하세요. 종아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두 번째, 초록불이 켜지면 처음 5m는 평소 속도로 걷다가 중간부터 걸음을 조금 빠르게 하세요. 보폭을 넓히는 게 아니라 걸음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겁니다. 다다다닥 하는 느낌으로 걸으세요. 팔도 함께 빠르게 흔들어 주시고요. 건널목 끝에 도착하면 다시 천천히 걸으세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세 번째, 공원 산책하실 때도 활용하세요. 벤치에서 벤치까지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만 빠르게 걸으세요. 20m 정도면 적당합니다. 평소보다 2배 빠르게 걸어보세요. 숨이 차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다만 신호가 거의 바뀐 상태에서 무리하게 뛰면 위험합니다. 넘어지거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초록불이 충분히 남아있을 때만 빠르게 걸으세요. 집에서 TV 보시는 시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TV 앞에 앉아 계시면 몸이 가장 빨리 굳습니다. 오래 앉아 있을수록 척추가 굳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거든요.
그런데 광고 시간만 활용해도 하루 30분 이상 스트레칭 효과를 볼 수 있어요. TV 보시면서 하는 스트레칭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쭉 펴서 소파 위에 올리세요. 무릎을 굽히지 말고 쭉 펴야 합니다. 양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잡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세요.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상태로 10가지 천천히 세세요. 왼쪽 다리도 똑같이 하세요. 잠깐 지금 따라 하시면서 몸이 어떤 느낌인가요? 두 번째, 광고가 나오면 소파에서 일어나세요. 바닥에 서서 오른팔을 머리 위로 쭉 올리고 왼쪽으로 상체를 기울이세요. 오른쪽 옆구리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 때까지 기울이세요. 열세고 반대쪽도 하세요. 좌우 한 번씩 하면 한 세트입니다. 세 번째, 다시 소파에 앉아서 목을 천천히 돌리세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서 오른쪽 어깨를 보세요. 5초 유지하고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왼쪽도 똑같이 하세요. 목 뒤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허리 통증이 심한 날은 상체를 깊이 숙이지 말고 짧게 5초만 유지하세요. 억지로 참고 무리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나이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생각을 글로 적으면 행동 변화가 훨씬 빨라집니다. 매일 자기 전에 공책 한 줄이라도 적어보시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공책 첫 줄에 오늘 날짜를 적으세요. 12월 5일이라고 쓰세요. 두 번째 줄에는 내 마음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적으세요. 예를 들어 마음의 나이 65세라고 쓰는 겁니다. 세 번째 줄에는 오늘 실천한 습관 하나를 적으세요. 아침에 병뚜껑 돌렸다, 10분 걸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쓰세요. 다만 부정적 문장은 절대 적지 마세요. 오늘 못했다, 나는 늙었다 같은 표현은 뇌에 부정적 신호를 보냅니다. 대신 내일 할 일을 긍정적으로 적으세요. 내일은 병뚜껑 돌리고 10분 더 걸어야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나이는 오늘 몇 살인가요? 지금 당장 종이에 적어보시면 생각보다 젊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늙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내일부터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루틴을 일상에 녹이면 별도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하루 종일 몸이 깨어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 갈 필요도 없어요. 집 안에서, 길 걸으면서, TV 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0세, 100세까지 스스로 걷는 분들에게 공통으로 보이는 5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악력, 균형 감각, 보행 속도, 유연성, 마음의 나이. 이 5가지가 살아있으면 주민등록 나이와 상관없이 몸 나이는 젊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늙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고 부모님도 그랬으니까 나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으시죠. 하지만 제가 30년간 수만 명을 관찰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몸 나이를 결정하는 건 시간이 아니라 이 5가지 신호였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력이 떨어지면 심장과 폐 기능이 함께 약해집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낙상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고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걸음이 느려지면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외출조차 힘들어지죠. 몸이 뻣뻣해지면 혈관도 함께 굳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마음이 늙으면 실제 몸도 빠르게 늙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뚜껑을 혼자 열 수 있고 계단을 가볍게 오를 수 있고 신호등을 여유 있게 건널 수 있습니다. 손주 결혼식에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들어가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90세가 넘어도 스스로 시장을 보러 갈 수 있어요. 이게 꿈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보신 사례들이 모두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뚜껑 하나를 돌려보세요. 주방에 있는 물병이든 양념통이든 상관없습니다. 두 손으로 꽉 잡고 힘주어 한번 돌리는 겁니다. 이 작은 동작 하나가 5가지 신호를 모두 깨우는 시작점이 됩니다. 병뚜껑을 돌리면 손 힘이 깨어나고 손 힘이 깨어나면 온몸 근육이 반응합니다. 근육이 깨어나면 균형도 좋아지고 걸음도 빨라지고 몸도 부드러워집니다. 무엇보다 이 작은 성공 경험이 마음의 나이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은 5가지 신호 중 몇 개나 살아 있으신가요? 병뚜껑 잘 열리시나요? 한 발로 10초 버티시나요? 10m를 12초 안에 걸으시나요? 발끝을 손으로 만질 수 있으신가요?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몇 살로 느끼시나요? 댓글로 편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병뚜껑 하나로 인생이 바뀝니다.